혈액형에서 MBTI로 규정 짓기는 왜 멈추지 않을까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통성명보다 먼저 오가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물음입니다. 과거 혈액형 성격설이 차지했던 자리를 이제는 훨씬 정교해 보이는 이 성격 유형 검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도구로서 MBTI는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저 사람은 T라서 너무 차가워. 너는 P라서 계획이 없구나 라며 단 4글자의 알파벳 안에 복잡한 한 인간을 팍제해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채용 공고에 특정 유형을 우대하거나 제외한다는 조건이 붙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지금 MBTI라는 거대한 틀에 갇혀 있습니다. 단순히 재미로 즐기는 수준을 넘어 타인을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인간관계의 벽을 세우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죠. 왜 사람들은 이토록 자신과 타인을 규정짓는 일에 열광할까요? 왜 우리는 그 복잡한 인간의 심연을 들여다보기보다 누군가 정해준 분류표를 믿는 것이 더 편안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MBTI 몰입 뒤에 숨겨진 인간의 본능적인 불안과 인지적 효율성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또한 타인을 유형화하는 행위가 어떻게 우리의 사고를 제한하고 관계를 망치는지 그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MBTI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분석 인지적 구두쇠, 생각하기 싫어하는 뇌의 본능. 인간의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가능한 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복잡한 정보를 단순화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구두쇠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수많은 대화와 관찰,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특정 유형으로 분류해버리면 뇌는 더 이상 그 사람의 개별성을 탐구할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는 감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분석하는 대신 그는 F야 라고 정해 내리는 순간 뇌는 정보 처리를 끝내버립니다. 이 단순 명료함이 주는 쾌감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복잡한 현실 세계를 마치 게임 캐릭터의 스탯처럼 수치화하고 분류할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지적 효율성은 치명적인 대가를 치릅니다. 바로 대상이 가진 독특한 빛깔과 입체성을 지워버린다는 점입니다. 사람을 규정짓는 것에 몰입하는 이들은 사실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자신의 뇌가 편한 길을 선택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분석 반음 효과와 확증 편향,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심리. MBTI 결과가 자신과 딱 들어맞는다고 느끼는 데는 반음 효과라는 심리적 현상이 크게 작용합니다. 누구에게나 해당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모호한 성격 묘사를 자신만의 특별한 특성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이죠. 당신은 겉으로는 외향적이지만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문구는 거의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보고 정말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어 라고 감탄합니다. 일단 한번 특정 유형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 확증 편향의 늪에 빠집니다. 자신의 유형과 일치하는 행동은 크게 부각해서 기억하고 일치하지 않는 행동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치부하거나 무시해버립니다. 타인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내 예상과 다른 깊은 면모를 보여줘도 역시 그는 이 유형이라서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라며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결국 MBTI 몰입은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분석 집단 정체성과 소속감, 고립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 현대 사회는 개인화가 가속화되면서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MBTI는 아주 강력한 커뮤니티 형성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같은 유형이야라는 공감되는 낯선 이와도 순식간에 유대감을 만들어줍니다. 같은 유형끼리 모여 서로의 특징을 공유하며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라고 위로받는 과정은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속감은 반대로 내 편과 남을 가르는 이분법적 사고를 낳습니다. 특정 유형을 공격하거나 희화화하면서 자신들만의 결속력을 다지는 것이죠. 이는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집단 정체성으로 해결하려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정해 내리기 힘든 사람들이 외부에서 부여한 4글자의 알파벳을 완장처럼 차고 다니며 안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진짜 자존감은 유형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어떤 틀로도 규정할 수 없는 자신의 고유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석 불확실성의 회피,
관계의 두려움을 통제하려는 시도. 인간관계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합니다. 상대방이 언제 나를 실망하게 할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완벽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MBTI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관계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상대의 유형을 미리 알면 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갈등을 피하거나 상황을 주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관계의 역동성을 무시한 위험한 시도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고정된 화석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만나는 사람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입니다. 상대를 미리 규정짓는 것은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리는 행위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보다 유형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해버리는 태도는 성숙한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관계의 두려움을 데이터로 해결하려 할수록 우리는 진짜 사랑과 대화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분석 자기 합리화의 도구, 단점을 개성으로 포장하는 기술. 어떤 이들은 MBTI를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지 않기 위한 방패로 사용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유형이라서 연락을 잘 안 해.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라서 말을 직설적으로 해라는 식으로 자신의 무례함이나 게으름을 유형의 특성으로 둔갑시킵니다. 이는 성장을 거부하고 정체된 삶을 살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심리학적 검사의 본래 목적은 자신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하여 더 나은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몰입자들은 이를 변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로 활용합니다. 타인의 지적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치부하며 자신의 틀 안에 갇혀버립니다. 성격 유형은 내가 살아온 궤적의 일부일 뿐,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한계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형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순간,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의 위대한 가소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결론, 알파벳 뒤에 숨겨진 진짜 사람을 보세요. MBTI는 세상을 보는 렌즈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글자의 알파벳은 당신을 설명하는 아주 작은 단서일 뿐, 당신이라는 우주 전체를 대변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타인을 만날 때 편견의 안경을 벗고 그가 가진 고유한 역사와 상처, 그리고 빛나는 순간들에 집중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자꾸만 여러분을 어떤 유형에 가두려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MBTI를 먼저 떠올린다면 잠시 멈춰서 보세요. 그리고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저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분류표를 보고 있는가? 진짜 소통은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궁금해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MBTI라는 유용한 도구가 여러분의 시야를 가리는 장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규정될 수 없기에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은 MBTI 때문에 오해받거나 혹은 누군가를 편견으로 바라보았던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모여 더 넓은 이해의 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